겨울철에 이 피부 노화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다는 보고가 있어요. 꼭 시술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이 집에서 딱 5분만 신경 써달라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한 달만 지나도 피부 상태가 완전 촉촉하고 반짝반짝 이렇게 간단한 걸 왜 그동안 몰랐지? 안녕하세요, 피부왕 정윤입니다. 겨울은 피부에 있어 가장 가혹한 계절인데요. 이 찬바람에 낮은 습도, 실내 난방까지 더해져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예민해지며 탄력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겨울철 집에서 제대로 된 보습 관리만 해줘도 이 피부 노화의 속도를 눈에 띄게 늦출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겨울철 피부 노화를 막는 올바른 보습제 사용법, 사람들이 보습제 바를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들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일어나는 겨울철에는 보습제만 제대로 발라도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피부 노화를 막을 수 있는데요. 특히 30대 중반 이후 노화가 진행된 피부라면 겨울철 보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겨울철은 기온이 낮아지고 실내 난방이 잦아지면서 피부의 수분 증발량이 늘어나고 피부 장벽이 약화되는데요. 이렇게 외부 자극에 취약해진 피부에 적절한 보습제가 사용되지 않으면 피부가 붉어지고 트거나 가려운 증상으로 이어지면서 만성 염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미세 염증 상태는 더 나아가 콜라겐 분해를 촉진하여 주름과 탄력 저하, 즉 노화를 가속화하죠. 따라서 겨울철에 보습제를 올바르게 바른다는 것은 단순히 피부가 덜 당기고 덜 가려운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반대로 겨울철에 보습제를 잘못 사용하거나 소홀히 한다는 것은 피부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죠. 자, 이럴 때 이 보습제의 성분이나 브랜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제, 어떻게, 얼마나 바르느냐인데요. 실제로 피부과에 방문하는 많은 환자분들이 이 보습제를 발라도 건조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자세히 보면 이 보습제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이 보습제를 바를 때 이 사람들이 반복하는 실수들이 있는데요. 자, 그중 첫 번째는 이 세안의 마지막 단계에서 저지르는 실수들입니다. 세안과 보습은 서로 연결되어 진행되므로 이 세안의 마지막 단계부터 이 꼼꼼하게 신경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세안 직후 보습제 도포. 이 보습제는 세안하자마자 바로 발라줘야 합니다. 보습제의 가장 큰 역할은 피부 속 수분이 밖으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가두는 것인데요. 따라서 피부 속 수분이 충분히 존재할 때, 즉 세안 직후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안 후 물기를 닦고 옷을 입거나 머리를 말린 뒤 마지막이 되어서야 피부가 좀 당기네 하면서 보습제를 바르곤 하죠. 이때는 이미 가둬야 할 수분이 다 사라진 상태이므로 이 보습제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 보습제에는 히알루론산과 같이 수분을 끌어당기는 습윤제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피부가 이미 건조해진 상태에서 이러한 성분을 바르면 피부 깊은 곳에 수분을 끌어올려 오히려 내부가 더 건조해지는 이 속건조가 심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죠. 따라서 같은 보습제를 바른다 할지라도 언제 바르느냐에 따라 효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다수는 보습제를 발라도 건조하다, 이 보습제가 내 피부에 안 맞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보습제는 아무 잘못이 없고요. 이 잘못은 내가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에 있는 것이죠. 둘째, 보습제 보관법. 세안 직후에 보습제를 바로 바르는 습관을 들이려면 동선 자체를 가깝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화장실 바로 옆방이나 화장실 옆에 따로 수납장을 두고 보습제를 보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간혹 동선을 줄이겠다고 화장실 안에 보습제를 보관한다는 분들도 계신데, 이는 위생과 성분의 안정성 면에서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화장실은 습도가 높고 온도 변화가 심하며 샤워 후 수증기와 변기 사용 시 발생하는 미세 에어로졸 등으로 인해 미생물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이죠. 특히 민감성 피부를 위한 더마 코스메틱 제품들은 이 방부제 함량이 적으며 스포이드 형태의 앰플이나 세럼, 뚜껑을 열고 쓰는 단지형 제품은 이러한 환경에서 쉽게 변질되는데요. 따라서 보습제는 화장실에 인접해 있되 가능한 건조하고 서늘한 공간에 보관하고 세안 후 30초 이내에 바를 수 있도록 동선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세안 후 수건 사용법. 세안 후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듯 닦는 습관도 피부 보습을 해치는 대표적인 실수인데요. 물기를 너무 열심히 닦아내거나 강한 마찰을 주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오히려 수분 손실이 더 커지고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수건을 사용할 때는 톡톡 가볍게 두드리듯 수분을 흡수시키는
정도로만 닦는 것이 좋고요. 피부에 보송보송한 촉촉함이 느껴지는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수분을 가둬주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수건 역시 화장실에 보관하는 것은 비위생적인데요. 특히 면 소재 수건은 세균 번식이 쉬우므로 매일 세탁하도록 하고 반드시 건조된 상태로 사용해야 하며 화장실 외부에 보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겨울철이 되면 많은 분들이 보습제를 새로 사거나 더 고가의 보습제를 찾기 시작하죠. 자꾸 발라도 건조해요. 피부가 계속 뒤집혀요 라고 말하며 인터넷 후기나 올리브영 순위를 찾아보시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보습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양을 잘못 바르거나 제대로 바르는 방법을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보습제는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은 내가 이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에 있는 것이죠. 첫째, 보습제 사용량. 일단 보습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보습제라도 사용하는 양에 따라 보습 효과는 크게 달라지는데요. 아무리 고가의 제품이라도 양이 부족하면 충분한 보습력을 기대하기 어렵죠. 특히 비타민C 제품들은 비싸다고 아껴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껴 쓰면 충분한 효능도 얻지 못할 뿐더러 유효기간만 지나거나 성분이 변질되어 못 쓰게 되기 쉽습니다. 보습제 사용 권장량은 얼굴 전체 기준으로 손가락 한 마디 반 정도입니다. 목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절반 용량을 추가하여 2마디 반 정도가 적당하고요. 보통 이 정도를 바르게 되면 바르고 나서 피부에 약간 하얗게 보습제가 남아있는 느낌이 드실 텐데요. 많이 바른 것 같아도 10분 이내 자연스럽게 피부로 스며들어 흡수됩니다. 만약 흡수가 덜 되거나 뭉친 부위가 있다면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려 흡수시켜주면 되고요. 만약 이렇게 충분한 양을 발랐는데도 피부가 건조하다면 1차로 먼저 바른 뒤에 10분 정도 지나 다시 한 겹 레이어링 하듯 덧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바르면 밀릴 수 있으니 2번에 나누어 바르는 것이죠. 둘째, 보습제 사용 시점. 보습제는 아침, 저녁 세안 후에만 바르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습을 하루에 딱 2번만 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사실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그때 덧바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먼지가 많고 지저분한 환경에 있다면 중간중간 세안하고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좋겠지만 일상적인 실내 환경에서는 세안 없이 건조한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덧바르는 것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입가가 건조하다면 입가만, 눈가가 당긴다면 눈가만 바르는 식으로요. 저 역시도 점심 식사 후 양치를 하면 항상 입술이 갈라지거나 입 주변이 쉽게 트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양치 후에는 항상 립밤과 입 주변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단 외부 먼지가 많거나 야외 활동을 오래 했다면 덧바르기 전에 가볍게 세안 후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셋째, 여드름 피부의 보습제 사용. 그런데 보습제를 많이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여드름 피부인데요. 보습제를 너무 열심히 바르면 오히려 모공이 막혀 트러블이나 좁쌀 여드름이 올라오기 쉽죠. 그러다 보니 많은 여드름 환자들이 보습제 사용을 꺼리곤 합니다. 여드름 피부는 보습을 하면 안 될까요? 아니죠. 보습을 하지 않아 피부가 건조해지면 이를 보상하기 위해 피지 분비가 증가하고 결국 더 많은 여드름과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드름 피부야말로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정 수준의 보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만 적정선의 보습이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양이나 빈도가 적절한지 딱 잘라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직접 사용해보며 자신만의 기준을 찾아가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습제 제형은 크림보다는 로션처럼 가볍고 흡수가 빠른 타입이 적합하고요. 특히 모공을 막지 않는다고 알려진 non-comedogenic 또는 oil-free 표시가 적힌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습제를 바를 때는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바르되 트러블 부위에는 더욱 얇게, 건조한 부위에는 국소적으로만 덧바르는 식으로 부위별 사용량을 조절하면 좋습니다. 넷째, 보습제 문지르는 습관. 또 하나 보습제를 바를 때 손바닥으로 세수하듯 박박 문지르는 분들이 계신데요. 특히 남성분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습관이죠. 강하게 문지를수록 피부 장벽에 물리적인 손상이 생기고 피부가 점점 더 예민해지고 건조해집니다. 게다가 강하게 문지를수록 보습제의 상당량은 얼굴이 아닌 손바닥에 흡수되어 낭비되게 되죠. 따라서 보습제는 아기 피부를 다루는 느낌처럼 아주 부드럽게 발라야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지나 약지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롤링하듯 부드럽게 전체적으로 도포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보습제를 바를 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계절에 따라 이 피부 상태가 달라진다는 점인데요. 피부는 계절, 온도, 습도, 그리고 시술 여부에 따라 그 특성과 필요로 하는 보습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보습제를 1년 내내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피부에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 사용하던 가벼운 젤 타입 보습제를 겨울에도 그대로 사용하면 피부가 한층 더 건조해지고 예민해지기 쉬운데요. 여름은 덥고 습한 계절이라 피지 분비도 많고 피부 자체의 유분 보호막도 비교적 잘 유지되기 때문에 산뜻하고 가벼운 제형이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반대로 겨울철은 기온도 낮고 습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수분 손실이 가속화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피부 장벽을 복구하고 수분을 가둬둘 수 있는 고보습 크림, 세라마이드, 지방산, 콜레스테롤 성분 등이 포함된 제형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겠죠. 자, 그렇다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모든 보습제를 바꿔야 할까요? 자, 모든 보습제 라인을 통째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히려 한 번에 교체해버리면 피부는 갑작스럽게 새로운 성분에 노출되면서 예기치 못한 자극 반응이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죠. 자, 그래서 저는 평소 루틴하게 잘 맞던 라인은 유지하되 그중 한두 가지 제품 정도만 계절에 맞춰 가감하거나 변경하는 방식을 추천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름에는 로션 하나만 사용해도 충분했다면 겨울에는 같은 브랜드 라인업의 크림으로 변경하거나 이 로션에 오일 몇 방울을 더해 보습력을 강화하는 식으로 바꾸는 것이죠. 자, 또는 기존 제품의 피부 장벽 구성 성분인 세라마이드, 지방산, 콜레스테롤이 포함된 보습제를 한 가지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겨울철 피부 상태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겨울철 보습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보습제 사용은 얼마나 피부를 이해하고 이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번 겨울도 내 피부에 꼭 맞는 방식으로 보습제를 사용해서 이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왕 정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